안녕하세요. 빅스타 교육부 1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리스트 자료형, 투플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 부을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리스트는 크게 리스트의 사용법과 인덱싱, 슬라이싱, 길이 구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스트란 숫자와 문자열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집합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리스트명은 대괄호 요소 1, 요소 2, 요소 3의 형식을 가집니다. 이때 리스트 안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A, B, C, D, E의 예시들과 같이 숫자, 문자열, 리스트 등의 어떠한 자료형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활용해 직접 A부터 E까지의 리스트들을 만들고 확인해 볼까요? 먼저 A의 경우 리스트 안에 어떤 요소도 넣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때 출력되는 결과값 또한 빈 대괄호로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리스트 속 숫자 요소를 대입한 예시로 대괄호 속에 1, 2, 3을 대입해준 후 B를 출력해주면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의 경우는 문자열 요소를 대입한 예시로 대괄호 속에 I love big 숫자를 대입해준 후 C를 출력해주면 I love big 숫자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의 경우에는 숫자와 문자열 요소가 함께 포함된 예시로 대괄호 속에 1, 2, life is를 대입해준 후 D를 출력해주면 1, 2, life is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의 경우에는 숫자와 리스트가 함께 포함된 예시인데요. 대괄호 속에 1, 2, 대괄호 life is 대괄호를 대입해준 후 2를 출력해보면 1, 2, 대괄호 life is 대괄호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예시들을 통해 리스트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자료형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예시와 같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포함시키는 경우를 다시 한번 주의해줘야 하는데요. 해당 경우에 리스트 안에 포함된 리스트는 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게 된다는 점 꼭 주의해주세요. 그럼 리스트 기본구조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2016년 11월 영화임의 순위 기준 탑3가 다음과 같을 때 영화 제목을 무비랭크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저장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1위는 닥터 스트레인지, 2위는 스플릿, 3위는 럭키이며 순위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무비랭크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비랭크라는 의미의 문자에 리스트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피터를 통해 풀어보면 무비랭크의 대괄호 닥터 스트레인지, 스플릿, 럭키를 대입해준 후 무비랭크를 출력해주면 닥터 스트레인지, 스플릿, 럭키라는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저번 영상에서 배운 문자열의 인덱싱, 슬라이싱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인덱싱과 슬라이싱 모두 문자열의 위치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해주세요.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해 볼까요? 먼저 리스트 인덱싱입니다. A의 대괄호 2, 전진 속명, 컨슈머, 이코노미 1, 5라는 리스트를 대입해준 후 A 대괄호 2를 출력해주면 컨슈머이라는 리스트의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슬라이싱입니다. A의 대괄호 2, 3, 4, 5, 6이라는 리스트를 대입해준 후 A 대괄호 콜론 4 대괄호를 출력해주면 2, 3, 4, 5라는 리스트의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요소까지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 인덱싱과 슬라이싱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리스트 인덱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리스트라는 지정된 리스트에서 삼성전자와 네이버라는 두 가지 값을 출력해내는 문제입니다. 이때 인터레스트 리스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인터레스트라는 의미의 문자에 대괄호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를 대입해줍니다. 그런 다음 리스트의 맨 처음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출력하기 위해 인터레스트 대괄호 0을, 세 번째에 위치한 네이버를 출력하기 위해 인터레스트 대괄호 2를 코딩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 네이버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슬라이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변수에 저장된 날짜와 종가 정보 중 날짜 정보를 제외하고 가격 정보만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는 20180728, 100, 130, 140, 150, 160, 170이라는 리스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프라이스라는 의미의 문자에 대괄호 20180728, 100, 130, 140, 150, 160, 170을 대입해 줍니다. 그런 다음 날짜 정보인 20180728, 즉 리스트의 맨 첫 번째에 위치한 정보를 제외하기 위해 1부터 슬래싱을 할 수 있도록 프린트문을 코딩해 줍니다. 즉 프린트 프라이스 대괄호 1 콜론 대괄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100, 130, 140, 150, 160, 170이라는 종가 정보만 포함된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길이는 렌함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말하면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아래 예시들을 통해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A에 대괄호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대입해 줍니다. 그런 다음 렌함수에 A를 대입해 값을 출력하면 5라는 A 리스트의 길이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의 대괄호 빅 쑥타 컨슈머 이코노믹이라는 리스트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렌함수에 B를 대입해 값을 출력하면 4라는 B 리스트의 길이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면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요소를 찾는 함수, 요소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함수 등 수많은 리스트 함수와 메소드가 있는데요. 해당 표는 노션 자료의 심화 부분에 들어있으니 나중에 실습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튜플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튜플 자료형은 크게 튜플 자료형의 사용법과 인덱싱, 슬라이싱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튜플이란 소괄호로 둘러싸며 중간에 값의 생성과 삭제, 수정이 불가능한 형식의 자료형입니다. 즉 튜플은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들과 같이 튜플 이름은 소괄호, 요소 1, 요소 2, 요소 n 또는 소괄호를 생략하고 튜플 이름은 요소 1, 요소 2, 요소 n의 형식을 가집니다. 그럼 주피터를 활용해 직접 T1부터 T5까지의 튜플들을 만들고 확인해 볼까요? 먼저 T1의 경우 튜플 안에 어떤 요소도 넣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때 출력되는 결과값 또한 빈 가로로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튜플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2의 경우 튜플의 한 개의 요소만을 대입한 예시로 T2의 소괄호 1, 소괄호를 대입해준 후 T2를 출력해주면 1이라는 튜플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와의 차이점으로 튜플의 경우 한 개의 요소만을 가질 때 T2의 예시처럼 요소 뒤에 반드시 콤마를 붙여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 T3의 경우 튜플의 숫자 요소를 대입한 예시로 T3에 소괄호 1, 2, 3 소괄호를 대입해준 후 T3를 출력해주면 1, 2, 3이라는 튜플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4의 경우 소괄호를 생략한 형식의 튜플 예시로 T4에 1, 2, 3을 대입해준 후 T4를 출력해주면 1, 2, 3이라는 튜플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튜플 생성 시 소괄호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T5의 경우 문자열 요소와 튜플을 대입한 예시로 T5에 소괄호 AB 소괄호 ABCD 소괄호를 대입해준 후 T5를 출력해주면 AB 소괄호 ABCD 소괄호라는 문자열 요소와 튜플이 포함된 튜플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튜플 또한 튜플 안에 튜플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럼 튜플 기본구조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2016년 11월 영화 예매 순위 기준 탑3가 다음과 같을 때 영화 제목을 무비랭크라는 이름의 튜플에 저장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1위는 닥터 스트레인지, 2위는 스플릿, 3위는 럭키이며 순위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무비랭크라는 이름의 튜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비랭크라는 의미의 문자에 튜플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피터를 통해 풀어보면 무비랭크에 소괄호, 닥터 스트레인지, 스플릿, 럭키를 대입해준 후 무비랭크를 출력해주면 닥터 스트레인지, 스플릿, 럭키라는 튜플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튜플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튜플의 요소값을 대람수를 사용해 지우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예시들로 주피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대람수를 사용해 튜플 요소값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T1에 소괄호 1, 2, A, B라는 숫자와 문자열 요소를 포함한 튜플을 대입해 준 후 첫 번째 요소인 1을 삭제하기 위해 대람수에 T1 대괄호 0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오류 발생으로 튜플의 요소값은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튜플 요소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T1에 소괄호 1, 2, A, B의 튜플을 대입해 준 후 첫 번째 요소인 1을 C로 변경하기 위해 T1 대괄호 0은 C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오류 발생으로 튜플의 요소값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변수 t에 아래와 같은 소문자 a, b, c라는 튜플이 저장되어 있을 때 t가 대문자 a, 소문자 b, c의 요소값을 갖도록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수정해야 하는 첫 번째 요소인 소문자 a를 직접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t 대괄호 0은 대문자 a라는 코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번은 튜플 t에 대문자 a, 소문자 b, c의 요소값을 다시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과연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주피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처럼 코드를 만들어주면 바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튜플의 요소값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2번도 확인해 볼까요? 이는 t에 대문자 a, 소문자 bc라는 튜플을 다시 대입해주는 코드로 결과값을 보면 대문자 a, 소문자 bc라는 요소값을 갖는 튜플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튜플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의 인덱싱과 슬라이싱 또한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문자열의 인덱싱 슬라이싱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튜플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해 볼까요? 먼저 튜플 인덱싱입니다. T1에 소괄호 2, 4 전진숙명, 소통소경이라는 튜플을 대입해준 후 T1 대괄호 3을 출력해주면 소통소경이라는 튜플의 네 번째에 위치해 있는 요소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튜플 슬라이싱입니다. T1에 소괄호 2, 4 전진숙명, 소통소경이라는 튜플을 대입해준 후 T1 대괄호 2 콜론 대괄호를 출력해주면 전진숙명, 소통소경이라는 튜플의 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딕셔너리 자료형은 크게 딕셔너리 자료형의 사용법과 요소의 추가 삭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란 키와 값 간의 대응관계로 이뤄지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 키, 콜론 값, 중괄호의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딕셔너리를 사용해 볼까요? 먼저 DIC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괄호 name, 콜론 빅스타, from, 콜론 consumer economy, in, 콜론 숙명 university 중괄호를 대입해준 후 DIC를 출력해주면 name, 빅스타, from, consumer economy, in, 숙명 university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아이스크림 이름과 희망 가격을 딕셔너리로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메로나는 1,000원, 폴라포는 1,200원, 빵빠레는 1,8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의 이름과 희망 가격을 딕셔너리로 구성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키로, 가격을 값으로 두고 키인 아이스크림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가격을 값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스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괄호 메로나 콜론 1000, 폴라포 콜론 1200, 빵빠레 콜론 1800 중괄호를 대입해준 후 프린트 아이스를 해주면 메로나 1000, 폴라포 1200, 빵빠레 1800이 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키의 값에 숫자나 스트링, 투표 등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리스트나 집합같이 변할 수 있는 데이터는 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아래 예시들로 주피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키의 값에 튜플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monthly score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괄호 소괄호 2024 1 콜론 89 소괄호 2024 2 콜론 95
소가로 2024 3:75 중가로라는 키값으로 튜플을 가지는 딕셔너리를 구성해주면 먼슬리 스코어를 출력했을 때 소가로 2024 1 89, 소가로 2024 2 95, 소가로 2024 3 75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의 값의 리스트를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먼슬리 스코어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가로 대가로 2024 1:89, 대가로 2024 2:95, 대가로 2024 3:75 중가로라는 키값으로 리스트를 가지는 딕셔너리를 구성해주면 먼슬리 스코어를 출력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변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키의 값으로 오면 딕셔너리 생성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딕셔너리 키의 값에 숫자, 스트링, 튜플 등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만 와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또한 딕셔너리의 경우 키의 값이 중복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복되는 키를 사용하면 마지막 요소만 남고 나머지 키의 중복 요소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아래 예시로 주피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슬리 스코어라는 의미의 문자에 소가로 2024 5라는 중복된 키를 가진 중가로 소가로 2024 5:89, 소가로 2024 5:95, 소가로 2024 5:75 중가로를 대입해준 후 먼슬리 스코어를 출력해주면 소가로 2024 5 75라는 마지막 요소만 남은 딕셔너리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딕셔너리 값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 값은 딕셔너리 대괄호 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래 예시들로 주피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캐피탈스에 코리아는 서울, 인디아는 뉴델리, 재팬은 도쿄라는 딕셔너리를 지정해준 후 키를 통해 값에 접근하는 방법과 리스트와 같이 인덱싱을 통해 값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각각 딕셔너리 값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를 통해 값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캐피탈스에 중가로 코리아 서울, 인디아 뉴델리, 재팬 도쿄 중가로라는 딕셔너리를 지정해준 후 딕셔너리인 캐피탈스에 대괄호 코리아를 출력해주면 서울이라는 키의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싱을 활용해 값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캐피탈스의 중가로 코리아 서울, 인디아 뉴델리, 재팬 도쿄 중가로라는 딕셔너리를 지정해준 후 캐피탈스 대괄호 1을 해주면 바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요소의 추가와 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대괄호 키는 밸류의 형식을 활용합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딕셔너리 요소를 추가해 볼까요? 먼저 캐피탈스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가로 코리아 서울, 인디아 뉴델리, 재팬 도쿄 중가로의 딕셔너리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캐피탈스의 새로운 키와 값인 베트남과 하노이를 캐피탈스 대괄호 베트남은 하노이로 지정해주면 캐피탈스를 출력했을 때 베트남과 하노이가 추가된 딕셔너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딕셔너리 요소는 대람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딕셔너리 요소를 삭제해 볼까요? 먼저 캐피탈스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가로 코리아 서울, 인디아 뉴델리, 재팬 도쿄 중가로의 딕셔너리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삭제할 키인 인디아를 대람수에 델 캐피탈스, 대괄호 인디아의 형식으로 대입해주면 캐피탈스를 출력했을 때 인디아가 삭제된 딕셔너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아이스 딕셔너리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아이스는 메로나 1000, 폴라포 1200, 빵빠레 1800으로 새로운 아이스크림은 조스바는 1200, 월드콘은 150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가로 메로나 1000, 폴라포 1200, 빵빠레 1800 중가로를 대입해 딕셔너리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스 대괄호 조스바는 1200, 아이스 대괄호 월드콘은 1500을 해줘 각각 조스바와 월드콘의 이름 가격을 아이스라는 딕셔너리의 키와 값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아이스를 해주면 메로나 1000, 폴라포 1200, 빵빠레 1800, 조스바 1200, 월드콘 1500이라는
조스바와 월드콘 요소가 포함된 딕셔너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딕셔너리에서 메로나를 삭제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아이스는 메로나 1000, 폴라포 1200, 빵빠레 1800, 조스바 1200, 월드콘 150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라는 의미의 문자에 중괄호 메로나 콜론 1000, 폴라포 콜론 1200, 빵빠레 콜론 1800, 조스바 콜론 1200, 월드콘 콜론 1500 중괄호로 대입해 딕셔너리를 생성해준 다음 대람수의 메로나를 대입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린트 아이스를 해주면 폴라포 1200, 빵빠레 1800, 조스바 1200, 월드콘 1500이라는 메로나 요소가 삭제된 딕셔너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때 딕셔너리의 키, 값만 구하는 함수, 아이템 수를 구하는 함수 등 다양한 딕셔너리 함수와 연산자가 있는데요. 해당 표는 노션 자료의 심화 부분에 나와 있으니 나중에 실습할 때 필요시 참고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울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부울령이란 참 또는 거짓 두 값만을 갖는 데이터형으로 값이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로 표현됩니다. 이때 true와 false의 첫 문자는 항상 대문자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A에 true를 대입하고 B에 false를 대입해준 후 각각 A와 B를 타입 함수에 대입해주면 불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타입 함수는 데이터 유형을 알려주는 함수로 해당 예시의 경우 데이터 유형이 불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숫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가 9보다 작다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출력해주면 true라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가 9보다 크다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출력해주면 false라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A가 토트넘 윌비 나스날이고 B가 인디스 이브닝 게임일 때 len A가 len B보다 크다라는 코드의 결과값을 예측해보는 문제입니다. 문자열 A와 B의 길이를 구해보면 각각 27, 20으로 len A가 len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값으로 true가 출력될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피터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A에 토트넘 윌비 나스날을 대입해준 후 B에 인디스 이브닝 게임을 대입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len A가 len B보다 크다를 출력하면 예측과 같이 true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 함께 학습해봤는데요.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각조의 팀장들에게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